추리소설의 황금기를 열었던 전설적인 작가, 바로 엘러리 퀸이죠. 오늘은 그의 수많은 걸작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논리를 자랑하는 프랑스 파우더의 비밀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겉은 세상 화려한 백화점인데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있거든요. 이 진실이 어떻게 한 천재 탐정의 논리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자, 배경은 1930년 뉴욕입니다. 최고급 백화점 쇼윈도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최신 벽침대 시연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바로 그 순간, 이 문장처럼 모든 게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립니다. 백화점 사장의 아내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대중들 앞에 툭 하고 나타나버린 거죠. 아니, 세상에 이보다 더 대놓고 더 기괴한 살인사건이 있을까요? 접이식 침대가 쫙 펼쳐지는 순간 백화점 주인의 아내 위니프레드 프렌치의 시신이 굴러떨어진 겁니다.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뉴욕 전체가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 쇼윈도는 진짜 범행 현장이 아니었어요. 진짜 현장은 바로 백화점 꼭대기에 있는 사장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밖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만든 완벽한 밀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딱 7개 뿐이었죠. 대체 범인은 어떻게 이 철통 같은 방어를 뚫고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르고 또 감쪽같이 사라진 걸까요? 자,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두 명의 천재가 나섭니다. 바로 노련한 베테랑 경찰인 아버지 리처드 퀸 경감,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날카로운 지성으로 모든 걸 꿰뚫어보는 아마추어 탐정 엘러리 퀸이죠. 이제 이 환상의 부자 콤비가 사건의 진실을 향한 추적을 시작합니다. 자, 이 복잡하게 꼬인 사건을 풀 열쇠는 의외로 아주 작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주 영리한 범인이 무심코, 아니 어쩌면 일부러 남긴 것 같기도 한 아주 사소하고 또 모순적인 3가지 단서. 모든 해답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죠.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엘러리 퀸의 예리한 눈에 가장 먼저 딱 걸린 첫 번째 증거, 과연 뭐였을까요? 희생자의 입술에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립스틱이 다 발리지 않고 마치 점을 3개 찍어 놓은 것처럼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마치 화장을 하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았다는 신호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희생자 입술에 발려있던 그 립스틱 색깔이요. 정작 그녀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립스틱이랑 전혀 다른 색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범인이 그녀를 살해한 뒤에 무언가를 감추려고 일부러 다른 립스틱으로 현장을 조작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이 단서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역설이면서 동시에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주 소름 끼치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엘러리가 펜트하우스 서재를 뒤지다가 아주 무거운 오닉스 책받침대 밑에서 진짜 이상한 걸 발견해요. 범인의 지문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글쎄, 경찰들이 지문 찾을 때 쓰는 바로 그 지문 채취용 가루가 발견된 겁니다. 이 단서 하나만으로 엘러리는 정말 소름 끼치는 추리를 해냅니다. 범인은 장갑을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너무나 대담하게도 범행을 저지른 뒤에 마치 자기가 경찰인 것처럼 직접 지문 가루를 샥 뿌려서 자기 지문이 남았나 안 남았나 확인하고 그걸 완벽하게 싹 지워버렸다는 거죠. 결론은 딱 하나. 범인은 경찰 수사 기법을 자기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내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의 판을 그냥 통째로 뒤집어버릴 마지막 3번째 단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충격적인 비밀은 진짜 아무도 생각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백화점 서점 코너. 먼지만 뽀얗게 쌓여서 아무도 찾지 않던 그런 낡고 인기 없는 책들. 바로 이 책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책들은 처음부터 읽으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었어요. 이 화려한 백화점 뒤편에서 몰래 움직이던 거대한 범죄 조직, 그들의 비밀을 푸는 핵심 열쇠,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백화점은 사실 거대한 마약 유통 조직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있던 그 낡은 책들은 바로 마약 은신처 주소를 주고받는 그들만의 비밀 암호책이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치밀하고 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희생자 위니프레드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참 비극적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의붓딸이 헤로인에 중독됐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 딸을 구해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와 단판을 지으려고 펜트하우스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모든 단서가 다 제시된 바로 그 순간 작가는 소설의 흐름을 딱 멈추고 독자들에게 직접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모든 단서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범인을 찾아보시죠. 이게 바로 엘러리 퀸 소설의 상징과도 같은 그 유명한 독자를 향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엘러리는 범인을 가려내기 위해서 자신만의 특별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잣대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진범이라면 반드시 만족시켜야만 하는 몇 가지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조건들의 목록,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엘러리는 30명이 넘는 모든 용의자를 한자리에 싹 모아놔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한 명씩 아주 냉철하고 무자비하게 용의선상에서 지워나갑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었나? 지문가루에 접근할 수 있었나? 동기는 충분한가? 알리바이는 완벽한가? 정말 숨막히는 논리의 향연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이 지적인 쇼는 용의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단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독특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마침내 범인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수많은 논리적 검증을 통과하고 마침내 최후에 지목된 단 한 사람. 과연 그 정체는 누구일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범인의 이름은 소설의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딱 마지막 두 단어로 밝혀집니다. 아니, 이보다도 충격적이고 기발한 마무리가 또 있을까요? 진범은 바로 백화점의 보안 책임자이자 전직 경찰이었던 윌리엄 크라우더였습니다. 수사를 돕는 척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정보를 통제하던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모든 마약 조직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진짜 주범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반전이죠. 프랑스 파우더의 비밀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착착 맞춰지는 그런 지적인 쾌감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교묘하게 꾸민 거짓이라도 과연 순수한 논리의 힘 앞에서 영원히 숨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